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매일 10분 마음 수업에서 제가 쓴 글을 하나를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경험에 따라 변화한다. 다만 성장할지 퇴보할지는 경험에서 얻은 깨달음이 좌우한다. 이 이야기는요, 회복 탄력성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좌절과 절망의 순간에서 역경을 딛고 다시 일어나는 힘이자 도전적인 상황에서 미리 대처하고 준비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반복적인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새로운 규범과 질서와 가치 그리고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능력입니다. 좌절을 겪는 사람을 무조건 믿어주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을 때 회복력은 높아집니다. 영화배우이자 모델인 배정남 씨가 방송에 친구하고 같이 출연을 해서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나눈 것이 화제가 되었는데요. 배정남 씨는 지방에서 공사하시던 아버지의 직업 때문에 11살 때부터 하숙집 2층 다락방에서 살았다고 해요. 돈을 벌어야 했었던 그 배정남 씨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시급은 2,050원이었는데요. 평균 월급이 40만 원 정도였다고 해요. 그런데 야간에 일을 하면 돈을 더 많이 주었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해서 150만 원을 받은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시급이 깎일까 지각 한번 하지 않고요. 휴일에 제대로 쉰 적이 없었답니다. 심지어 아파도 병원비가 비쌀까봐 파스를 발랐고요. 지금도 그때의 기억이 아주 선명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부모가 없거나 가난하면 그 사람이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난을 겪은 이들은 분명 가난이 대물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죠. 우연히 신창원의 어린 시절에 관한 기사를 봤습니다. 신창원은 희대의 탈옥수로 유명합니다. 1989년 9월 22살의 신창원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1997년 복역 중에 교도소 화장실에 창살을 뜯고 탈옥에 성공하죠. 신창원에게는 수천만 원의 현상금이 붙었었고요. 수색작전을 위해서 헬기까지 동원했지만 잡힐 뻔한 상황에서도 5번이나 도망가는데 성공을 합니다. 무려 2년 6개월 동안의 도망자로 살면서 약 100건의 절도죄도 저지르게 되죠. 그러면서 기부도 하는 굉장히 이중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 그 모습과 잘생긴 외모로 신창원 신드롬까지 생겼다죠. 신창원은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고 어머니를 일찍 여인 탓에 새어머니가 계셨다고 해요. 엄한 아버지와 그를 사랑해주지 않는 새어머니 탓에 신창원의 마음에는 분노가 많았다고 해요. 아버지는 15세 신창원이 수박서리를 하자 직접 파출소로 아들을 데려갔고 미성년자이던 신창원은 소년원을 보내줍니다. 이후 소년원 출신이라는 꼬리표가 계속 쫓아다녔죠. 어느 날 유명 프로파일러이자 교수인 표창원이 자신과 신창원은 공통점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바로 어린 시절에 느꼈던 그런 두려움 그리고 분노였어요. 표창원은 어린 시절 아버지의 사업 실패와 부모님의 불화를 보면서 마음속에 분노를 쌓아갔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주먹질을 하거나 어머니의 지갑을 훔치는 등 대학 입시 학력고사 몇 개월 전에는 사제폭탄을 만들어서 장난을 치려다가 다치기까지 했다고 해요. 결정적으로 표창원과 신창원의 차이점이 뭐였냐면 신창원에게는 엄한 아버지, 자식을 소년원까지 보낸 아버지가 있었다면 표창원에게서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사제폭탄으로 크게 다쳐서 입원했을 때 친구들이 경찰대학에 팸플릿을 가져다 주었다고 해요. 표창원은 어린 시절 동경했던 셜록 홈즈와 같은 탐정이 되고 싶었고 그게 표창원이 목표를 설정하게 된 계기라고 합니다. 신창원이 검거되고 한 말이 있어요. 지금 나를 잡으려고 군대까지 동원하고 엄청난 돈을 썼는데 나 같은 놈이 태어나지 않는 방법이 있다.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너는 착한 놈이다 하고 머리 한 번만 쓰다듬어줬다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거다. 5학년 때 선생님이 새끼야 돈 안 가져와? 돈 안 가져왔는데 뭐하러 학교에 와? 빨리 꺼져! 라고 소리쳤는데 그때부터 내 마음속에 악마가 생겼다. 표창원은 신창원과 다르게 자신의 주변에 천사들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엄한 아버지의 군대식 훈육으로 힘든 어린 시절을 겪었지만 선생님과 동네 어르신, 친구 부모와 친구들의 따뜻한 보살핌으로 극복할 수 있었다는 거죠. 하와이에 주변 크고 작은 섬들 중에 북서쪽에 위치한 둘레 50km 정도의 카우아이라는 섬이 있습니다. 섬은 아주 작고 오지인데다가 주민은 3만 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이들은 대대로 가난과 질병에 시달렸고 주민들 대다수가 범죄자이거나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1954년에 학자들은 카우아이 섬의 주민이 왜 불행한 인생을 사는지에 대한 종단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1955년에 855명의 아이가 태어났고 이들의 일생을 추적하는 연구가 시작되었죠.
이들 중 201명은 가난한 부모와 이혼가정, 그리고 알코올 중독자 부모 혹은 정신질환 부모가 있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연구진은 이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대부분 사회 부적응자로 성장할 거라고 가정을 했죠. 하지만 고위험군의 201명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72명이 부유한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보다 더 도덕적이고 더 성공한 삶을 살았습니다. 연구진의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간 거죠. 학자들은 부모의 경제적인 지원이나 뒷바라지 없이 온갖 좌절과 실패를 경험하면서도 주민들이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연구하기 시작을 했죠. 연구진들은 이들에게서 발견한 단 한 가지의 공통점이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아이들 주변에는 아이들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아이들이 믿어주고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베풀어주던 단 한 명의 천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부모가 아니라면 부모 대신 조부모가 친척 마을 주민이나 선생님이 그 역할을 해줬던 거죠. 언제나 내 편이 되어준 단 한 사람의 존재가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던 겁니다. 같은 환경에서 자랐지만 한 명은 경찰이 되고 또 한 명은 범죄자가 되었죠. 신창호는 무기수로 복역 중이지만 표창호는 경찰관으로 시작해서 범죄심리학과 교수에서 국회의원이 됐다가 다시 범죄심리학과 교수로 활동하고 있죠. 언제나 꽃길을 걷는다면 좋겠지만 인생이 어디 그렇게 나도겠습니까? 힘든 일을 겪으면 더 힘든 일이 닥치고요. 극복하면 더 힘든 고난이 닥치기 마련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비슷해요. 배정남 씨는 엄마처럼 키워주신 하숙집 할머니를 20년 만에 만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할머니가 계셔서 힘들어도 버틸 수 있었어요. 할머니 덕분에 성공은 못하더라도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며 살았어요. 내 옆에서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는 사람을 만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도 손을 내밀어줄 수 있는 거거든요. 손을 잡아주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 편한 상태이기 때문에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힘들지만 상대방의 손을 함께 잡고 있기 때문에 자신도 힘든 시기를 버틸 수 있는 게 아닐까요? 무조건적인 내 편에게 무조건적인 당신의 편이 되어줄 수 있다면 세상이 훨씬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챕터는 책의 한 일부분을 읽어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